수시 정지는 그냥 그 블록의 그 시간에 잠깐 멈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서리의 치수를 다듬질 할 때나 그럴 때 조금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자 공구가 이동을 안 하고 자 회전을 해요. 공구 회전하면서 그러니까 선반 같은 경우는 공구 회전이 아니라 공구 그대로 있고 이렇게 재료가 회전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면이 다듬어지는 거고 자 밀림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는 회전을 해요. 주축을 회전하지만 어떻게 얘가 이송을 하진 않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회전만 이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구멍에 해당되는 거 면을 깎을 때 구멍에 해당되는 이 면이 바닥에 그대로 그 면을 다듬질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멍 뚫을 때 아시겠죠? 도링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기계 원점 복귀하는 거. 자, 얘들 기계 원점. 자, 수동으로 복귀하는 방법. 자, 우리 기계 조정할 때도 수동으로 복귀하지만 버튼으로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프로그램 상에 기계 원점을 복귀를 하는데 어떻게 넣는다? G28이 기계에 복귀하는 명령어라 했어요. G28이. 그 뒤에 X, Y, Z 값을 같이 넣는데 이것도 같이 넣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근데 얘가 앞에는 절대좌표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자, G90에 G28에 절대좌표 하면 얘들이 그 자리에서 X, Y 해당되는 거에서 그냥 바로 0,0,Z 있는 자리에서 가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자 기계의 공구가 어딘지 몰라요. 지금 조작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얘네들 자 G28에 X 0점 Z 0점으로 가라 하면 그 공구에 해당되는 위치로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절대좌표가 있던 자리에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상대좌표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기계 원점 복귀할 때는 항상 공구축을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동하고 나서 원점 복귀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2원점은 3개까지 설정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기계 파라미터에서 이제 좀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팅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원점으로서 자동 복귀 29 이것들은 굳이 뭐 안 해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핸들로 이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G54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 MCT 조작을 하면서 같이 겸하면 조금 이해할 겁니다. 자, 공구를 교환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이렇게 공구가 달려있어요. 이 각각의 번호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누워있어요. 근데 가공하려면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그 다음에 얘 또 어디에 달려있으면 주축에 달려있어야 돼요. 공구가 주축에 있어야만 있지, 이런 거 레일에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매거진 여기에 해당되는 거 말고 와야 돼요. 그러면 공구를 교환하는 명령어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공구 번호는 T로 시작합니다. T. 아시겠나요? T가 공구 번호입니다. T. 자, 01에서부터 얘는 숫자 2자리 겁니다. 자, 99까지 넣을 수 있어요. 이건 기계에 해당되는 공구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자, 01. 자, 그럼 공구 1번에 있는 것들을 불러와라. 그럼 불러올 때 어떻게 M06이라고 넣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공구 1번을 교환해라 그 소리입니다. 현재 뭐가 달려있던 간에 공구 1번으로 와라. 그러면 현재 공구가 얘가 공구 3번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여기 툴 매거진에 이렇게 공구가 있었어요. 그럼 이것들을 자 명령어에 T01로 바꿔라 하면 이것들이 움직여서 이렇게 와요. 그럼 내려와요. 그러면서 얘를 이 훅 같은 것도 체인지해서 이렇게 바꿔놓고 얘는 이쪽으로 넣어버려요. 아시겠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보시면 돼요. 이거의 안에 그 세팅이 다 들어가 있어요. 프로그램 명령이. 아시겠죠? 움직이는 동작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01에 M06 들어간다. T01. T는 공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공구. 그 뒤에는 어떻게? 번호를 넣고 그 다음에 M06을 넣어야 된다. 자, 자동으로 구하는 거다. 만약에 이거를 T01에 M06 자동 공구 교환 장치가 없으면 어떻게 해? 우리가 공구 뺐다가 꼈다 해야 돼요. 아시겠나요? 얘들 척에다가 공구 빼고 넣고 이런 작업을 좀 해야 되는 수동 작업 기계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구 교환을 하려면 공구 길이 보정 취소된 상태에서 공구 교환 지점에서 위치가 있어야 된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자, 공구마다 이 공구하고 이 공구하고 길이 같아야 틀려요. 이거하고 이거 길이 같아야 틀려요. 틀리죠? 그런데 축에 물려있는 위치는 여기에요. 근데 이 재료의 원점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축에 내려오는 거리가 차이가 나죠? 이 길이를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취소를 안 해주면 이 공구에 해당되는 길이의 보정이 여기 있는데 이 공구를 꺼냈을 때 어떻게 해요? 여기가 돼야 되잖아요. 취소 안 하면 어떻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오차가 되기 때문에 길이 해제를 해야 돼요. 그게 G49입니다. 해제하는 게.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 얘를 공구를 교환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얘들 공구 보정. 자, 공구 길이 보정에 해당되는 것도. 자, 우리 기계는요, 얘가 센서가 있어서 길이 보정을 해요. 근데 다른 데 가면 센서가 없는 데가 있어요. 우리 시입장 하면. 근데 센서가 없는 거는 내가 기준 공구를 해놓고 나머지 공구 이 차를 다 넣어줘야 돼. 세팅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거는 공구 체인지 하면서 길이 보정을 다 해버립니다. 아시겠죠? 대신 기준 공구만 설정 좀 해줘야 됩니다. 재료에서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 자, 공구가 종류가 많아요. 공구의 지름과 길이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공구의 크기를 고려해서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매우 힘든 일이고, 공구의 지름의 길이 차이를 어떻게 다 넣어줘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구의 길이 보정에 해당되는 건 기호가 H고 지름 보정은 D를 사용한다. 자, 그러면 얘들 길이 보정을 할 때 G43과 44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기준 공구가 있어요. 자, 이 공구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자, 이걸 기준으로 잡아서 이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길이의 공구 길이 보정하는 방법에 플러스 방향으로 하는 게 G43이고 마이너스 값을 보정하는 게 G44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보통은 플러스 방향으로 많이 사용한다. 왜? 이렇게 위로 가게끔. 기준 공구보다 짧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입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차이가. 자, 얘네를 보시면 기준이 여기 있어요. 그럼 공구에 해당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의 높이는 똑같은데 공구 길이가 차이가 나. 이 보정량 값을 넣어줘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정량 값들, 긴 공구, 짧은 공구 이것들을 넣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값들을. 자, 그러면 얘네들이 해당되는 것들이, 자, 우리가 Z축을 보시면 X, Y, Z축이 이렇게 된다 했었잖아요. 기계, 그쵸? 축이 이렇게 공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 Z가 내려오는 게 마이너스에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에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짧은 공구는 어떻게 해? 이거 기준 공구보다 어떻게 이게 내려와야 이면이 0인 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내려와야 돼서 마이너스 값을 넣어줘야 된다. 보정량. 얘는 플러스를 해줘야 돼. 보정량. 아시겠나요? 그렇게 해서 얘들 이 공구마다 이 공구에 해당되는 맨 밑바닥이 제로의 0점에 같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나요? 얘들이 0점이 같아야만 가공하는 수치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물릴 때 이렇게 물린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차를 넣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이 차를.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면 어떻게 해?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값이 된다. 이게 기준 공구라면.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하이트 프리 센서라고 하는 것들 여기 터치를 해서 길이 보정을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구 길이 보정 취소는, 자, 앞에 공구 1번 공구 얘가 이 공구하고 이 공구하고 길이 보정이 틀리잖아요. 이 값에 해당되는 길이 값하고 이 값이 틀리잖아요. 이거를 쓰고 나면 이거를 불러올 때 이거에 해당되는 길이 보정 값은 취소를 해줘야 돼요. 그게 뭐다? G49다. 그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길이 보정을 하고 나면 G43으로 취소를 해야 된다. 자, 요거 해당되는 것들, 뭐 명령에 해당되는 예시 이것들 나중에 다 또 프로그램 짜면서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구 보정 코드는 G43과 44 구분해 사용하는 것보다 43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헷갈리지 않고 좋다. 그 다음에 43을 사용할 경우 공구 보정란에 보정값을 입력할 때 기준 공구보다 짧은 공구는 보정값 음수로 설정 입력해 놓아야 된다. 자, 얘는 G44음은 계속 유효 G코드이므로 한 번 명령하면 계속 유용하다. 그럼 따라서 프로그램 앞부분 또는 공구 교환 직후에는 G43 명령을 한 번만 명령하면 된다. 공구 직후에는 한 번만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공구 앞에는. 그 다음에 다른 공구 하면 또 다시 한번 불러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공구의 가공이 끝나면 이 공구의 공구가 끝나면 어떻게? G49로 해제를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49로 길이 보정을 취소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공구 길이 보정과 공구 길이 보정 취소를 할 때 Z축의 이동 명령어와 같이 프로그램 작성하는 게 좋다는데 원래는 같이 쓰는 건 좋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구 번호, 그 다음에 지름. 자, 이건 또 뭐냐면, 자, 얘네들이 축이 어떻게 되냐면 좌표값을 할 때요. 이건 좀 안 보이죠? 자, 축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공구가. 자, 좌표 입력하면 이거의 중심이 움직여요. 아시겠나요? 여기가 좌표예요. X, Y, Z 0으로 돼요.
자, 여기로 하게 되면, 자, 여기가 0,0을 하면, 0,0을 가로 하면 이렇게 가운데 와요.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요. 아시겠나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가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가공할 때 힘들어요. 왜냐면 나는, 자, 여기서부터, 자, 재료 사각형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여기가 0,0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여기 이렇게 턱이 지게끔 깎을 거예요. 이게 앞에서 보면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가 5예요. 자, 5씩 5씩 떨어져 있어요. 5씩 5씩 떨어져 있었어요. 자, 근데 얘네들, 자, 그냥 자, 이 자리에서 x5라고 하면 공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깎으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살은 여기서 5만큼 떨어진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름 보정을 하는 거야. 이 공구의 지름만큼, 반지름만큼 어떻게? 내가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그거는 공구의 진행 방향에 따라 틀려요. 그럼 이렇게 놓으면 x5라고 입력해도 지름 보정 g41과 41을 쓰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깎을 거면 내가 원하는 5만큼 깎이는 소리.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공구의 주축, 요 가운데가 좌표값을 인식합니다. 근데 그 좌표값을 이 측면, 공구의 측면이 닿게끔 움직이게끔 한다. 그럼 이 공구의 반지름만큼 움직이게끔 한다. 이게 보정, 지름 보정입니다. 자, 근데 대신 자, 얘네들 방향이 잘 보셔야 돼요. 진행 방향. 공구에 얘네들이 자, 여기서부터 재료가 남는 이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가요. 자, 진행 방향이 있고 재료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재료가 여기 남을 거예요. 자, 공구가 이렇게 가요. 그럼 어떻게? 얘네들 이거에서부터 어떻게 중심이 왼쪽으로 가는 게 G41이고 이렇게 보니까 헷갈리죠? 자, 여러분들 아까 깎을 때 자, 공구가 얘네들 이렇게 해서 깎으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깎으면 안 된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구를 내가 이쪽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럼 공구가 이렇게 올 거잖아요. 자, 진행 방향은, 가공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가공 방향이 이렇게 됐을 때. 자, 가공 방향으로 봤을 때 이 공구가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왼쪽으로 움직여야 이렇게 깎이겠죠? 맞죠? 그럼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G41을 넣어라 그 소리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를 X5라고 넣어요. X좌표값을 5라고 넣어도 G40이라고 넣으면 앞에 G41을 넣으면 알아서 얘는 공구 중심이 이렇게 간다는 소리예요. 반지름. 대신 이 공구의 반지름값 보정하는 값들을 넣어줘야 돼. 넣어주는 자리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진행 방향이 얘가 공구가 이쪽으로 가요. 자, 오른쪽으로 가요. 이렇게 가요. 그럼 이렇게 깎이겠죠? 여기가 재료가 남고 이쪽으로 깎일 거예요. 이렇게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진행 방향이 이쪽인데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면 얘는 G42가 되는 겁니다. 대신 재료가 여기 남고 이쪽이 깎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측이냐 좌측 보정이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구 지름 보정은 G01, G01 같은 지형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자 보시면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진행 방향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돌 때는 이 방향으로 갈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가 G41을 이렇게 가요. 아시겠죠? 41. 자, 이게 윤곽 가공입니다. 윤곽. 근데 안에 구멍일 때. 자, 여기 안에 구멍. 자, 구멍이 난다고 하면 자, 얘네들이 자, 재료가 이쪽이 남는 거야. 여기가 없어지고 여기 안에가 없어지는 거야. 그럼 이때가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이렇게 진행되면 얘는 G41이 아니라 G42가 되는 거야. 아시겠나요? 이게 안에 구멍이 푹 가공일 때 방향하고 윤곽 방향하고 틀려 아시겠죠? 얘네들 G42, 42가. 자,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진행 방향 이게 윤곽이에요. 이때는 G41이고 이 방향을 할 땐 G40이에요. 근데 안에 여기가 포켓 구멍이에요. 그 자리는 같은 방향 이렇게 갈 때는 G42이고 이렇게 갈 때는 G41이다 그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를 조금 주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G41, 42 쓰고 나면 해제할 때는 어떻게 G40으로 해제를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보정을 할 때는 진행 방향이에요. 이 보정이 움직이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재료보다는 조금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을 해서 들어가야 돼요. G41, 42 보정을 할 때 자, 여기 재료가 있는 이 자리에서 바로 하시면 안 되고 좀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부터 들어가야 얘는 움직이는 공간 보정이 된다고 보시면 아시겠죠?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얘를 보정이 들어가야 되지 바로 그 자리에서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S5인 자리에서 보정을 하시면 안 되고 이거보다 제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보정이 들어가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아시죠? 공간이 있는 자리에서. 자, 지금 보시면 얘들 진행 방향에서 얘를 보정고가 현재 공고에 있다가 보정을 넣고 그 다음에 진행을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 가깝게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다가 쳐요. 아시겠죠? 여기도 진행 방향 이렇게 있으면서 보정 빠져나오는 방법 이쪽으로 빈 공간으로 해야 된다. 자, 그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길이 보정도 마찬가지 G43, G44는 길이 보정이라 했어요. 길이 보정 뒤에는 항상 H가 와요. 길이 보정 넣는 값들이 H고요. 그 다음에 G41, G42는 지름 보정이에요. 이 뒤에는 뭐가 온다? D01이나 D02 이게 와야 돼요. 지름 보정에 해당되는 D에 해당되는 번호가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 그림처럼 자, R값하고 얘네들이 이 공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보정할 때 여백이 없어요. 움직일 공간이 좀 없으면 알람이 떠요. 그래서 얘네들 공구 반경하고 작은 원호의 내치기 보정할 때 이거 홈이 조금 이게 좁으면 이거 못 들어가야 하시겠죠. 그런 경우는 가다하게 얘네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바꿔주거나 방법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짤 때는 앞에 퍼센트가 항상 있어야 돼. 끝날 때도 퍼센트로 합니다. 자, 프로그램 시작 퍼센트. 그 다음에 파일명을 항상 넣어줘야 돼. 프로그램 번호를 넣어야 돼. 왜냐면 기계에서 이 번호를 찾아서 꺼내서 얘를 프로그램에 인식하는 거야. 아시겠네? 이 프로그램 번호가 없으면 얘 찾지 못해. 인식 못해. 아시겠죠? 대신 앞에는 뭐다? 알파벳 5다. 뒤엔 숫자 4자리가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40과 90, 80 이건 뭐냐면 G40은 앞에 누가 뭔가 썼을 거 아니에요. 가공했던 그거에 해당되는 남아있는 값들을 취소하는 거예요. 공구지름 보정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절대좌표로 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 해제해라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얘는 길이 보정 취소 이거는 지금 잘못된 거 G49예요. 자, 이건 절대좌표고 얘는 지금 잘못 들어간 겁니다. 길이 보정 취소는 여기가 G49로 쓰셔야 돼요. 49입니다. 아시겠죠? 책이 잘못된 겁니다. 자, 길이 보정 취소는 G49. 여기 90이 아니라 G49예요. G49. 자, 앞에 사용했던 것들 다 취소를 하고. 자, 그 다음에 G28은 뭐라 했어요? 기계 원점을 복귀하는데 어떻게 복귀해라? G91로 해라.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자, 공작물이 이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공구가 지금 내가 작업했던 위치에 어딘가 앞에 작업했던 위치에 그냥 있어요. 자, 이 자리에서 G91이라고 안 쓰면요. 공작물이 갖고 있는 0,0으로 갔다가 가버려요. 기원점. 그럼 어떻게 박아버려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지금 공구가 있는 이 자리를 000 하는 게 뭐예요? G91 상대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 G91 상대좌표인 상태에서 현재 자리, 공구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G91을 넣기 때문에 그 자리가 다 000 되는 거예요. 이 자리 000 된 상태에서 기계 원점을 하라 그 소리입니다. G28은 기계 원점으로 복귀해라 그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G91. 자, 여기 앞에 91을 썼으면 이 91은 생략해도 가능한 건. 자, 공구가 아까 우리 체인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자, 이렇게 놓고 체인지 한다 했었죠? 자, 공구 위치가 있어요. 여기 위치. 자, 공구가 체인지하는 툴이 이렇게 낚아채는 위치가 있거든요. 고정된 위치가 있는데 내가 여기 기계 원점 했는데 여기 공구 위치를 어떻게 해? 거리값은 몰라요. 그거를 G30, 제2 원점에다 설정해놨어요. 그러면 G30을 하면 공구 체인지 위치로 가라는 소리예요. 대신 가면서 어떻게 해야 알아? Z는 현재를 Z는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 현재 공구가 기계 원점인 상태에서 Z가 0인 상태에서 그냥 공구 위치로 가라는 소리예요. 아시겠나요? 절대좌표 위치에서. 그러면서 공구 위치 가면서 얘네들이 체인지 할 때 앞에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 정방향 정지를 하면서 가라. 근데 이 줄은 기계마다 쓰는 게 있고 안 쓰는 게 있어요. 아시겠나요? 자, 이것들은 공구를 교환하는 위치로 가라 하는 거 이거 안 써도 되고 써도 되는 것들이 기계마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2원점 복귀라는 거는 공구 교환점으로 이동하라는 걸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 공구로? 1번 공구로 교환을 해라. 01, M06. 자,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자, 얘네들 여기 쉼표 넣는 거 아닙니다. 얘네들 쉼표 넣는데 쉼표 안 넣습니다. 얘네들 그냥 1000이라고 쓰는 겁니다. 얘네들 S1000 이렇게 쓰는 겁니다. 쉼표 넣는 거 아니에요. 자, S는 뭐예요? 주축. 자, 얘가 회전하는 주축. RPM이라고 했습니다. RPM. 자, 얘네들 어떻게? 정방향으로, M03 정방향으로 회전을 시작을 해라. 그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다음 주에 월요일날 보시면 우리 기계에서 이거 다 넣어볼 거예요. 회전하는 속도 이것들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 원점은 여기 있었어요. 근데 공작물 원점은 0,0이에요. 그러면 이거예요. 기계에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값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값이 어디에 넣냐면 G54 자리에다 넣었어요. 워크 좌표계에. 그 좌표값을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가 0,0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G54에 해당되는 공작물 좌표계를 불러오면서 그 다음에 얘를 공구에 해당되는 거 X 여기에 0,0인 거예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지점으로 급속으로 가라. 근데 G 90으로 돼 있죠? 왜 앞에 90이었으니까 이제 절대좌표 이 기준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공구 이 위치에서 시작을 해라. Z는 안 내려왔어요. 그냥 위에서 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어떻게 하냐면 길이 보정을 하면서 내려올 겁니다. G43. 공구마다 길이 차이가 있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길이 보정을 하면서 내려오는데 그 길이 값의 차이 값을 어디다 넣었다? H01, 1번 공구에 해당되는 거 H01에 해당되는 값을 길이 값을 불러오면서 길이 보정한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Z200점까지 내려오면서 얘를 해라. 근데 얘네들은 200점이라는 거는 공구 교환 위치하고 그 다음에 이 Z 행정길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 200까지 못해요. 아시겠죠? 우리 거는. 자, 얘들 한 50, 30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얘들 절삭률을 투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공하기 전에 준비한 겁니다. 그 다음에 깎으러 내려오기 전에 자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려올 때 이거보다는 위에 한번 Z10으로 내려오고 다시 또 내려가서 한 단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단계 거쳐서 가는 경우 있고 한 번에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Z 가공 시작 높이까지 가공을 하기 10보다는 좀 더 내려가지만 가공에 가깝게 여기까지는 어떻게 빠르게 옵니다. 다 G00이에요. 다 빠르게 G00입니다. 자, 그러면 Z10부터 Z-4까지는 G01 천천히 내려와요. 천천히 내려오면서 이제 뭘로 F G01이 여기서부터 이제 처음 여기 2줄에서부터 여기까지 G01 처음 나왔어요. 그럼 뒤에 뭐 F 값이 꼭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F 값. 그 뒤에 G01 나올 때는 F 값 생략하면 이 F 값 계속 간다는 소리 아시겠죠? 연속성으로 간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 마이너스 4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가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G41에 얘들 지름 보정, 좌측 보정입니다. 그러면 얘들 진행 방향의 공구에 이쪽으로 공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D01, X 0점까지 이렇게 오는 겁니다. 0점으로 하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Y40, 뭐 X50 뭐 이렇게 이제 값들 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들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자, 얘네들도 40이 아니라 49예요. 여기 49 길이 보정 취소 49입니다. G40이 아니라 49. 그 다음에 지름 다 가공 다 했어요. 그러면 지름 보정을 취소하고 G40으로 해제하고 그 다음에 길이 보정을 G49 해제해야 한다. 자, 근데 G49에 해당할 때는 자, 여기 가공 다 했어요. G40으로 먼저 하고 Z를 들어놓고 49로 해제해야 돼요. 아시겠죠? 들지 않고 Z를 여기 깎는 상태에서 해제하시면 안 돼요. 길이 보정을. 아시겠죠? 그러면 내려갈 수도 있어요. 박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G49는 위에 올려놓고 해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주축 얘네들은 M05는 뭐예요? 주축을 정지하는 거예요. M09는 절삭류. 그 다음에 이건 프로그램 종료입니다. 한 번 깎을 때는 M02. 반복적으로 할 때는 M30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종료 퍼센트 해야 된다. 시작과 끝 퍼센트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정 사이클은 나중에 하고 여기까지 해놓고 나중에 그림 보고 좀 작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